인터뷰. 모두를 위한, 모두를 향한, 모두의 궁금증 훅 인터뷰. 5박 7일 순방을 마치고 윤석열 대통령 들어왔습니다. 이제 앞에 쌓인 국내 숙제들 펼쳐져 있는데요. 어떻게 민생 문제 해결할 수 있는지 좀 물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 오늘 단식 이어갑니다. 이재명 대표는 어떻게 단식을 마무리할 수 있을까요?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에게 이모저모 좀 물어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하태경입니다. 아세안 정상회의 그리고 G20까지 순방 마치고 귀국했습니다. 이번 순방 어떻게 보셨습니까, 의원님? 이제 이번 순방에서 이제 윤석열 외교의 성공, 한마디로 얘기하면 네. 이제 그걸 좀 두드러지게 볼 수 있는데. 성공이요? 그렇죠. 외교는 잘했어요. 그러니까 그 한미일 협력을 강화할 경우에 네. 중국과하고는 갈등이 심화될 거다. 그렇죠. 근데 이제 중국하고 네. 잘 지내는 거로 됐고. 잘 지내는 거로 됐습니까? 예. 아이고, 어떻게 비밀 얘기를 이렇게. 아니 됐어요. 됐어요? 내가 중국 가서 확인을 했고. 중국에서? 네, 내가 3주 전에. 중국 관계도 좀 풀리고 있습니까? 잘 풀리고 있습니다. 풀리고 있습니까? 잘 너무 풀리고 걱정 안 해도 있고. 됩니까? 그래서 이제 걱정하던 게 네. 기후였고, 네. 이제 기존의 외교 문법을 깼다. 일본하고 외교문법 많이 깨셨어. 많이 실제로 네, 네. 이렇게 하는데 성공했고. 네. 이건 이제 비웃을 게 아니에요. 네, 진짜 네. 높이 평가해줘야 네, 되고, 일본하고 관계 개선도 하면서 중국하고도 네. 이제 관계 개선 성공을 하고, 심지어 이제 문재인 정부 때 이뤄내지 못했던 시진핑 방안까지 아마 이뤄낼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것 같고요. 그래요? 예. 그리고 이제 더 중요한 거는 이제 중국하고 이제 경제 문제 막힌 게 좀 있는데 꽤 있죠. 있는데 이런 게 좀 풀리게 되면 네. 우리 이제 경제도 좀 좋아지고 그렇죠. 더 좋아지고 민생에 좀 온기가 좀 불고 예. 이러면 이제 뭐 국정 지지도 좀 올라갈 거고요. 예. 그래서 대중관계 한미일과 대중관계 개선을 동시에 이루어낸 게 아마 가장 큰 성과다. 이 동아시아 정상회의에서 또 거기에서도 러시아 잘해라, 중국 똑바로 해라 이렇게 막 경고장 날리던데 괜찮습니까? 그것도 잘한 거죠. 잘한 거예요? 왜냐하면 중국도 그 북한이 너무 오버 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예. 가지고 있고 제가 이번에 갔을 때도 이제 미중 대화에 좀 북한을 좀 압박하는 모습, 예. 그래서 좀 중재하려고 하는 네. 이런 걸 지금 찾고 있어요, 중국도. 그래요? 예, 그래서 이제 그게 두 가지에서 드러나는데 이제 북한 이번에 이제 구구절 네. 방문단 단장 예. 급이 내려왔어요. 많이 내려갔더라고요. 많이 내려갔어요. 예. 그게 하나 증명을 하고 또 러시아한테는 군사적 지원 안 하기로 했어요. 안 하기로 했다고요? 예, 그래서 아니요. 푸틴 대통령하고 김정은 국무위원장 만난대지 않습니까? 그게 그래서 중국이 안 하기로 했기 때문에 예. 이제 푸틴도 가급적 북한한테는 지원 안 받고 싶었는데 네. 북한 아니면 지원해 줄 데가 없게 된 거죠. 그래요? 중국이 안 해주니까. 그러니까 그럼 러시아하고는 지금 군사적으로 이렇게 긴밀하게 교류하고 뭐 또 핵 관련된 ICBM 관련된 기술을 북한이 좀 들여올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 러시아 문제죠. 예. 러시아 문제인데 이제 러시아가 정말 초라하게 됐다. 북한 아니면 도와줄 국가가 없다. 네. 이제 이렇게 된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국이 안 도와주다 보니까 이제 북한이랑 더 밀착하고 예. 뭐 김정은으로서는 숨통이 튀었죠. 그래요? 그런 측면이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G20 정상회의에서 우크라이나에 23억 달러, 우리 돈 3조 원 지원하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우리 경제, 우리 세수 부족하다는데 거기다 그렇게 퍼주냐 이렇게 비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있는데 그건 너무 좀 근시안이고 네. 이게 이제 우리 대한민국의 세계적 위치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예. 이제는 경제뿐만 아니라 네. 반도체, 배터리 뭐 세계 1등 국가를 가고 네. 한류 세계 1등을 가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걸맞게 경제, 사회, 문화 역량에 걸맞는 정치 역량을 보여줘야 돼요. 아니 국제사회에 걸맞는 위상에 걸맞는 외교 역량도 보여줘야 됩니다. 그래서 지원도 좋은데요. 이렇게 3조씩 이렇게 주면 그게 안 맞는 거예요. 안 맞아요? 이미 영국이나 예. 우리가 지금 급이 영국, 프랑스, 독일급으로 올라왔어요, 사실상. 예. 근데 영국, 프랑스, 독일은 그러니까 이제 3조 앞으로 할 거잖아요. 네. 그 나라는 이미 3조 넘게 했어. 예. 이미 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탈리아보다 작아요. 지금까지 한
예. 그 총액을 보면. 네. 그리고 이제 그렇게 지원을 많이 하는 게 우리 입장으로서는 이제 국가 간 리더십 국가가 되면 네. 여러 가지 국가 간 계약 있잖아요. 네. 이런 것들이 좀 잘 풀릴 수 있는 문이 커지거든요. 네. 그래서 나중에 경제 수반 효과가 네. 실제로 있습니다. 그래요. 때문에 이게 손해만 볼 게 아니라 네. 그 3조가 사실은 네. 우리 그 이제 외교부에서 나가면 그 계약을 또 우리 기업체들이 해요. 네. 그래서 이제 다 결국은 우리 기업들한테 오는 돈이다. 알겠습니다. 네. 근데 이게 외교 이게 현안 챙기고 정상회의 가서 기시다 총리 계속 보잖아요. 예. 그런데 일본이 성의를 보일 거다. 물잔 반컵 이제 채울 거다 얘기했는데 일본에선 독도 홍보에만 힘을 쏟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은 좀 아쉽네요. 그러니까 이제 두 가지를 좀 나눠서 볼 필요가 있는데 예. 이제 일본하고 관계 개선하고 나서 통화 스와프가 됐어요. 문재인 네. 정부 때 못 하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금융위기가 있을 때 일본이 달러 지원하는 거는 네. 윤석열 정부가 해냈고 예. 근데 역사 문제는 시간이 좀 걸려요. 네. 뭐 동해 문제, 예. 독도 문제. 그래서 이제 이 문제는 제가 이제 여러 방송에서 얘기를 했지만 무시하는 게 상책이에요. 예를 들어 이제 영토 분쟁이 있는 게 일본뿐만 아니라 북한하고도 있고 네. 특히 서해상에서 NLL 자기 거라고 계속 주장하고 침범하고 그러잖아요. 네. 북한이 NLL 자기 거라고 할 때마다 우리가 아니다라고 반박하지 않잖아요. 그냥 예, 예. 무시하지. 아예 놔두죠. 마찬가지로 일본이 독도 도발을 해도 무시하는 게 상책이에요. 그런 식으로 하다 보면 두각이 안 되면 그냥 잊혀지게 돼 있어요. 글로벌하게. 유민정님께서 중국과의 관계 좀 잘 풀었으면 근데 잘 풀었다면 요소수 안정적으로 공급되는 건가요? 5826님도 요소수 문제 좀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다 품절입니다. 요소수는 지난번에 한번 겪었기 때문에 네. 이미 이제 대체할 수 있는 그러니까 중국에서도 부족한 게 영향을 미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거는 지금은 크게 위기가 안 됩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이미 대체할 수 있는 통로들을 많이 뚫어놨기 때문에. 네, 불안해하는 국민들이 있으니 이 부분도 좀 신경 써 주십시오. 자, 국내 문제로 가게 보겠습니다. 윤 대통령 국내로 들어오자마자 개각 소식이 있습니다. 이번 개각 어떤 의미를 갖는 겁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대통령한테 건의드리고 싶은 거는 네. 지금 이제 이념 강조를 많이 하셨잖아요. 네. 근데 우월한 이념은 네. 우월한 민생, 우월한 경제로 입증을 하는 겁니다. 우월한 민생 경제로부터 이게 나오는 거죠. 입증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 이념이 우월한데 경제를 망치면 네. 그 이념이 우월한 게 아니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대통령이 지난번에 캠프 데이비드 갔다 왔을 때도 예. 이제 민생으로 간다, 경제로 간다 그래놓고 말을 한 거를 이제 지키셔야 된다. 예, 그래놓고 이념으로 가셨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본인 당신도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래요? 이제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신 것 같은데 네. 이제 여러 뭐 각계각층의 이야기도 많이 듣고 있으신 것 같고 네. 그래서 민생 경제로 전면적인 국정 기조를 바꿔야 된다. 바꿔야 된다. 바꿔야 되는데 유인촌 문체부 장관 후보자 그리고 국방부 신원식 뭐 후보자 그리고 김행 뭐 여가부 후보자 이거 민생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데요. 그 이제 국방부가 핵인데 네. 국방부가 홍범도 논란을 네. 주도를 했잖아요. 예. 그래서 제가 신원식 의원은 또 뭐 개인적으로 가깝기도 해서 네. 만약에 내정이 되고 장관이 되시면 홍범도 이거는 더 이상 키우면 안 된다. 네. 키우면 안 되고 그냥 진짜 홍범도 얘기를 하고 그렇죠. 있어요. 그래서 당 내에서도 상당히 공감대가 형성이 돼 있고 네. 우리 당 지도부가 김기현 대표나 윤재욱 원내대표가 홍범도를 공개적으로 세게 이야기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래요? 예, 한번 찾아보세요. 네. 한 번도 없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당은 지금 무게 중심을 잘 잡고 있고 예. 더 이상 확대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게 좀 대통령실에도 잘 전달이 되면 좋겠고 네. 이 뜻을 잘 신원식 의원께서도 이어받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민생 개각이란 얘기는 못 들을 것 같고요. 그런데 아까 얘기했잖아요. 국민의힘에서는 중심을 잡고 있는데 윤석열 용산 그리고 그 윤석열 대통령실에서 계속해서 이 홍범도 장군이나 이념 얘기를 했는데요.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총선 윤석열 선거 되는 거 아닙니까? 이념 총선으로 가면 우리 당 1당이 안 되고요. 네. 1당이 안 되고 굉장히 성적이 낮을 겁니다. 그리고 대통령께서도 국민들에게 한 약속들이 많이 있잖아요. 예. 그걸 가장 못 지키는 대통령이 될 겁니다. 이념 총선으로 가면. 네. 그래서 아무튼 시급히 예. 이 국정 기조를 이념이 아니라 민생으로 바꾸고 바꿔야죠. 민생 총선으로 가야 네.
그 다음에 대통령이 국민들에게 한 약속도 예. 잘 지킬 수 있게 그렇죠. 우리 당이 총선에서 승리할 수 있다. 그 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전면에 나오면 총선 전략상 그렇게 또 바람직하진 않죠. 아니 근데 이제 대통령도 그때 이제 발언한 거를 보면 네. 이제 홍범도 이슈를 국정 중심 이슈로 생각하지 않고 있고요. 예. 민생으로 가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생각하고 있습니까? 하고 있는데 지금 네. 국제 정치에서 상당히 이제 크게 성공을 하다 보니까 이제 자유라는 가치 예. 이게 이제 민생에 자꾸 투영이 되는 것 같은데 어쨌든 이 그 민생에서 자유는 경제 자유다. 예. 그리고 경제적 성공이다. 그렇죠. 그걸 좀 깊이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네. 이재명 대표는 오늘로 단식 12일째 맞고 있습니다. 단식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단식의 본질이 네. 이제 대내용이다. 대내용? 대내용이다. 그러니까 민주당 내부용이요? 민주당 장악력을 강화하기 위한 그래서 어쨌든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총선을 이재명 대표 주도로 치르고 싶은 거 아닙니까? 예. 그러고 싶은 거고 그러면 감옥 가면 안 되고 그죠? 네. 그래서 체포동의안 부결이 가장 큰 목적이다. 그래요? 예. 그래서 아니 지금 당내 내일 다시 검찰에 갑니다. 검찰이 영장을 치겠죠? 그러면은 체포당 동의안 가결시켜라. 나는 내가 가서 혼자 맞서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당내. 뭐 본인은 뭐 그렇게 얘기하겠지만 뭐 이제 뭐 못 먹어가지고 힘이 하나도 없는 사람 네. 감옥 보내라는 게 여론한테 지지자들한테 환영을 그렇게 못 받을 것이고 그렇겠죠. 비명계에서도 체포동 그러니까 아마 이제 불출석으로 전략을 정하면 투표하러 들어가는 사람 다 찍히잖아요. 예. 아마 불출석으로 방향을 잡을 겁니다. 그래요? 예, 체포동의안 올라오면 네. 그럴 때 비명계가 들어가면 완전히 찍힌다. 네. 뭐 그런 걸 생각하면서 지금 단식을 하시는 것 같고 예. 제가 볼 땐 그 전략은 꽤 성공적인 것 같습니다. 단식은 꽤 성공적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네요. 대내용 효과는 네. 꽤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내일 토요일 날 검찰 조사를 받았고요. 검찰에 이재명 대표 내일 또 출석합니다. 수원지검에 쌍방울 대북 송금과 관련된 내용인데. 그러니까 이제 이재명 국민들께서는 왜 수사가 이렇게 오래 가냐? 네. 체포동의안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수사를 안 가면 네. 안 가면은 부르려 그러면 또 체포동의안 올려야 되거든요. 수사도 그러니까 다른 일반인처럼 예. 수사를 받는 게 아니라 지금 특혜를 누리고 있는 거예요. 국회의원 특권을. 수사를 검찰이 부른다고 해서 가는 게 아니잖아요. 자기가 조율해야죠. 그러니까 띄엄띄엄 가는 거고 예. 가급적 안 받는 거고 예. 이런 식으로 이제 해오고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원래는 이제 신속 수사를 하려면 구속을 시켜야 돼요. 구속이 돼야 검찰이 임의로 부를 수 있고 빨리 수사를 하는 건데 네. 이제 이재명 대표가 이제 국회의원 특권을 불체포 특권을 이용해서 네. 수사를 계속 지연시키고 있는 거고 네. 이제 그것 때문에 지금 수사가 오래되고 있는 거죠. 사안도 이거 구속영장이 나올까요? 청구할까요? 이런 중요한 사안인가요? 그렇죠. 지금 뭐 예를 들어서 이화영 진술이 자꾸 바뀌잖아요. 네, 바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진술이 번복되는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사람도 이재명 대표 측근들 아닙니까? 검찰 아닌가요? 검찰로도 볼 수 지금 있잖아요. 다 나왔잖아요. 네. 누구 이제 뭐 내 이름을 거명하기는 어렵지만 네네. 그 최고위원들, 비서실장 이런 사람들이 관여했고 예. 그 사람들도 증거인멸 지금 수사 대상에 올라와 있고 예. 그렇기 때문에 아마 판사 앞에 가면 구속영장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크죠. 그렇게 보시는군요. 자,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를 비롯해서 민주당 원로들이 계속해서 이제는 단식을 멈춰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쳐다보지도 않고요. 이재명 대표의 단식은 어떻게 끝날까요? 그러니까 가급적 오래 버티려고 그럴 겁니다. 지금 체포 동의안이 올라오는 시점이 예. 아마 21일 뭐 이쯤 21일에서 이달 말. 네. 그러니까 이제 최대한 오래 버텨야 체포 동의안 부결 여론을 지지자들 사이에서 더 크게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아마 버틸 때까지 아마 제대로 버티려고 할 겁니다. 그래서 누가 옆에서 예. 그만두라고 해도 예. 아마 그 말을 안 들으려 할 겁니다. 그런데 야당 대표가 지금 곡기를 끊고 있으면 그 여당에서 가서 들여다보고 손은 잡아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재명 대표도 별로 반기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비명계가 오면 반길 텐데 여당이 가는 것보다는 비명계가 와서 네. 손잡아주고 네. 체포동의안 찬성 안 하겠다는 이런 신호를 자꾸 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기뻐할 겁니다.
추석상에 이재명 체포동의안이 오를까요? 올 가능성이 많죠. 그렇습니까? 현 시점으로 볼 때는. 그리고 또 뭐가 오릅니까? 그리고 이제 대통령이 국정 기조를 어떻게 할 것인가 예. 추석 앞두고 네. 국민들한테 얘기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념에서 민생으로 전면 전환한다. 네. 이런 이야기를 국민들은 기다리고 있고 예. 대통령은 그 말씀을 하셔야 될 겁니다. 네. 아, 국방 관련해서도 외교 국방에도 조회가 깊어서 제가 이것도 좀 물어보겠는데요. 박정훈 대령 사건의 본질은 뭡니까? 그러니까 이걸 자꾸 외압이라고 하는데 네. 장관은 원래 장관 승인을 받게 돼 있어요. 네. 근데 이제 문제가 꼬인 거는 장관이 사인을 해놓고 번복을 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이런 우유부단한 장관의 행태에 대해서는 네. 비판을 해야 되고 그렇죠. 아마 그리고 장관 교체 이유 중에 하나가 예. 이런 우유부단한 대응에 있을 겁니다. 네. 있을 텐데 문제는 특검을 할 거냐 말 거냐 하는 건데 경찰은 외부잖아요. 예, 그렇죠. 경찰의 수사를 하게 되는 거고 네네. 그래서 경찰 수사를 보고 예. 그때 불공정한 게 있다거나 네. 문제가 있으면 그 시점에서 특검을 이야기하는 게 좀 맞을 네. 것 같습니다. 장관이 뭐 번복하고 또 지시를 해놓고 안 했다 그러고 이거 장관의 거짓말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 같습니다. 이제 인간적으로는 이해가 되죠. 사람이 완벽할 수는 없으니까. 하지만 예. 장관으로서는 네. 특히 국방장관으로서 그런 우유부단함은 문제가 된다. 알겠습니다. 강서구청장 후보에 예.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이 만약에 국민의힘 후보가 된다면 이 선거를 만든 책임이 있는 사람인데 이거 국민의힘한테 도움이 될까요? 그런 면은 있는데 예. 이제 민주당 후보를 잘못 뽑았어요. 민주당 후보를 잘못 뽑았다고요?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의 선거 전략은 대부분 검수완박이야. 검찰과 경찰. 검찰과 경찰 대립해서 검수완박, 경찰 후보, 검찰 탄압, 네. 검수완박으로 가고 어젠가 김태우 후보 방송 나와서 인터뷰하는 거 들어보니까 100% 지역 개발이에요. 네. 강서구 개발. 네. 자기가 그래서 공약했던 거 어느 정도 달성을 했고 이걸 마무리해야 된다. 예. 그래서 공약상으로 보면 네. 김태우 후보가 훨씬 경쟁력이 있다. 민주당이 선거 전략을 잘못 짰다. 이건 새로운 해석인데 그렇게 보시는군요. 아니 지역민들은 그걸 보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보궐선거라는 게 주로 고정 투표하는 네. 쭉 투표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투표장에 많이 나오는가인데 네. 그래서 그 지역 토착분들이 네. 중요하고 그래서 보궐선거는 네. 전국 선거랑 이슈를 달리 가져가야 돼요. 그렇죠. 지역 문제에 집중해야 되고 네. 근데 이제 민주당은 전국 이슈를 가지고 가고 네. 우리 당은 지역 이슈를 가져가면 우리 당이 훨씬 유리하죠. 그렇습니까? 저는 이긴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대통령과 지도부는 계속 이념 얘기를 하고 있었으니까. 그래서 김태호 후보 좀 아직 김태호 후보라고 그러면 안 되죠. 네네. 경선이 남아있기 때문에 네네. 누가 후보가 되든 예비 후보. 지역 네. 공약으로 가는 게 이제 민생이기 때문에 네. 대통령께서도 도와주셔야 된다. 네. 그런데 당 주변에서는 몇 %로만 져도 선전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선거는 지느냐 이기느냐 죽느냐 사느냐 문제인데. 하지만 네. 그래도 뭐 열심히 했고 네. 그리고 뭐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면 네. 그래도 좋게 평가받을 겁니다. 우리 그렇습니다. 여론이 워낙 안 좋잖아요. 예. 지금 정부 여론이 지지율이 워낙 낮기 때문에 네. 예, 아마 격차가 크지 않으면 선전했다고 평가를 받을 겁니다. 그럴까요? 김만배 씨 인터뷰. 네. 이재명 배우설을 국민의힘에서 얘기하던데 예, 예. 이건 좀 너무 멀리. 현재는 정황이죠. 네, 너무 멀리 간. 아니 근데 이제 김만배하고 이제 이재명 대표 간의 특수 관계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대법원 판결까지도 김만배 씨가 대법원에 여러 번 가가지고 그렇게 지적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대장동도 김만배 씨 주도로 했고 그래서 그 동네에서 사업을 했기 때문에 그렇죠. 이제 특수 관계이기 때문에 특수 관계라. 그래서 이게 그리고 그냥 인터뷰로만 돼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나무 원쿠션 매겨가지고 또 JTBC나 이런데 언론에 나고 조우영 본인한테도 뭐 직접 전화를 걸고 그리고 이재명 후보도 당시에 시점이 굉장히 빠르잖아요. 그래서 이런 정황들로 볼 때 이게 개인 플레이가 아니라 팀 플레이다라고 하는 의혹이 강하게 의혹입니다. 있는 거죠. 강하게 있는 거죠. 배우라고 지금 그래서 얘기하는 이제 검찰에서 배우 수사를 하겠다고 하니까 예. 검찰 수사를 좀 지켜보는 게 좋겠죠. 그런데요, 김기현 대표 연일 쏟아내는 게 뭐 사형감이다, 국기문란이다, 네, 좀 강하죠. 1급 살인죄다, 극형 범죄다. 이거는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게 이제 선거 조작, 선거 공작이 본인 피해자잖아요. 본인 피해자. 본인 피해자에서 본인 김 대표 감정이 많이 이입이 돼 있는 것 같아요. 아니 그래도 그 여당 대표가 이렇게 뭐 인터뷰 내용을 뭐 과실치사다, 1급 살인죄다 이거는 본인이 억울해서 그렇습니까?
그 좀 겹쳐 있는 거죠. 겹쳐 있고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대표께서는 조금 더 철저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게요. 이걸 가지고 국기문란 사기 너무 말이 거치니까 국민들 듣다가 좀 무서워요. 근데 이제 사실 국기문란 사건은 맞죠. 왜냐하면 이제 김대엽 같은 경우에 아니 대통령이 바뀔 뻔한 선거를 뭐 농단한다 뭐 그렇게 주장할 수는 있어도 국기문란이라뇨. 선거농단이 민주주의는 선거가 본질이죠. 선거농단은 국기문란이죠. 국가 아니, 기강을 흔드는 사건은 맞죠. 근데 이제 뭐 그렇더라도 뭐 좀 절제된 예. 표현을 쓸 필요가 있습니다. 왜 이 사건에 그렇게 이게 국민의힘과 주변에서 그렇게 흥분하고 있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근데 이제 김대엽 네. 전례가 있잖아요. 김대엽 전례가 있고 이게 이제 사실 많은 국민들이 좀 생뚱맞다. 뭐 윤석열이 몸통이냐. 생뚱맞게 들어가지고 효과는 제가 별로. 아주 크게 보지는 않는데 네네. 그런데 이제 김대엽 때는 그때 이제 이해창 후보 네. 아들이 뭐 키는 크고 뭐 근데 좀 상식적으로 네, 상식적으로 통했잖아요. 그때 좀 먹혔잖아요. 그래서 먹힐 수도 있다 이런 가짜 뉴스가. 네. 그래서 이건 선거농단은 맞죠. 아무튼 검찰에서 잘 수사를 하면 되는데 네. 너무 거칠고 너무 무서운 말을 써가지고 좀 걱정이 됩니다. 네. 여기까지 들을까요? 예.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